먼저 송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 질문 답변 방식입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국민의힘 송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에 기회를 주신 최종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익산시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시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익산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라북도에서는 8월 도내 4개 지역 5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관에는 12월 이후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아 장애인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설비가 지원될 예정이고, 장애인 건강검진 수가도 복지부에서 5만 원 정도로 인상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익산시에는 21년도 기준 2만 565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고, 이는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에 선정된 의료기관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검진기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국가 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분들의 실정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시군구별 건강보험 가입자 장애 유형별 장애인, 비장애인 일반 건강검진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익산시 전체 일반 건강검진 수검자 12만 3,084명 중 비장애인 대상자는 11만 5,864명이고 수검자는 8만 7,080명으로 수검률이 75.2%인 반면 장애인 대상자는 7,220명이고 이 중 수검자는 4,812명으로 66.6%만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익산시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에서 11번째로 하위권에 속해 있고, 심지어 익산시보다 의료환경이 좋다고 할 수 없는 군 단위 지역보다 더 못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기본건강검진 수검률이 저조한 이유는 장애 유형별 검진을 위한 많은 준비, 진료시간 소요, 낮은 접근성, 그리고 불편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일반 병원에서 검진을 받기 어렵고 장애 유형별 필요설비나 인력 등의 충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부터 장애 친화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여 전국 11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2018년부터 사업 신청자를 모집하였지만 신청률이 저조하였고, 이에 복지부에서 올해 장애인 건강권법을 개정하여 강제적으로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북에는 한 곳도 존재하지 않았던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이 지난 8월 군산, 남원, 진안의료원과 도립병원인 남원 노인요양병원 및 마음사랑병원이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전북대와 전북대 치대는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으로 참여해 전주, 남원, 군산, 진안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장애인들이 의료기관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질병의 조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부터 관련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건소에 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 공문을 발송하였지만 익산시에는 신청 병원이 없었습니다. 익산시에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조차 없어서 올해 관련법 개정으로 당연 지정하는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런 사항을 개선하고 병원들의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익산시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에는 전주시 다음으로 많은 장애인분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그 어디에서도 마음 편히 국가기본건강검진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장애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장애인의 보건의료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과 인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결과가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국가기본검진이기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기본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립재활원이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건강검진 통계로 비춰진 장애인의 건강에서 장애인의 다빈도 질환 중 본태성 고혈압과 이용 당뇨병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동반질환 항목에도 본태성 고혈압 48.3%와 이형 당뇨병 26.5%가 확인되었지만 일반인에게서는 이형 당뇨병은 발견되지 않았고 동반질환으로 본태성 고혈압만 18.2%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적인 질환은 모두 국가기본건강검진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입니다. 국가기본건강검진을 지속적으로 시행했다면 본 질환의 동반질환 발병 확률은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1919년 전체 인구 5,185만 명을 기준으로 총 진료비는 94조 7천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중 장애 인구는 26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하였고 총 진료비는 16조 1천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17%를 차지합니다. 이는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6,324만 원으로 비장애인의 1,542만 원보다 4.1배 높은 것입니다. 장애인 국가기본검진이 장애인들에게 더 편하게 실시될 수 있다면 장애인의 동반질환 예방과 함께 장애인 1인당 소요되는 연평균 진료비도 줄일 수 있어 사회적, 경제적 효용이 큰 것입니다.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각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추가 사업에 관한 사항은 내년을 기다려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익산시가 관내 의료기관들과 함께 협력하여 추후 익산시 관내 의료기관이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립니다. 익산시의 큰 자산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중대형급 의료기관이 가까이 위치해 있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신속히 받으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시민들도 존재하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익산시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을 비장애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익산시의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익산시의 의료 서비스에 소외되는 시민들이 없도록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 지정을 위해 익산시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익산을 대표하는 축제라고 하면 20주년을 맞이한 국화축제를 떠올리십니다. 국화축제는 익산시의 가을 대표 축제로 매년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축제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20주년을 맞이한 천만송이 국화축제에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국화축제장에서 만난 관람객들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번 똑같다. 익산 국화축제의 특징을 모르겠다였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국화축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익산의 시화가 국화라는 명분으로 익산시는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익산의 대표축제로 20여 년 동안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익산의 대표축제인가요? 천만송이 국화축제와 비슷한 축제를 전국 12개의 지자체에서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특징을 담아 국화축제를 지자체의 대표축제로 만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화축제를 개최하는 지자체의 축제 현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국화를 이용한 조형물을 만들고 다양한 국화를 보여주는 것은 대동소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특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의 경우 화순을 상징하는 고인돌이라는 큰 범주에 국화, 코스모스, 갈대 등 다양한 가을 식물을 담았습니다. 지역 축제의 한계성을 벗어나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기 위해 카페존, 패밀리존, 물멍존과 낭만 클래식존 등을 만들어 세대별 취향을 고려한 행사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한편 국화축제에서는 관람객들이 입장권을 구매하면 일정 금액의 쿠폰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쿠폰을 받은 관람객들은 축제장과 지역 상가에서 쿠폰을 이용해 먹거리와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지역 경제 순환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산 국화축제는 관람객이 국화를 관람하기 위해 허리를 숙일 필요가 없어 관람객이 마치 동화 속 국화나라를 걷는 것처럼 축제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렇듯 각 지자체의 국화축제는 지역 특징을 축제에 접목하여 지역 대표 축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어떤 특징을 계획하고 조성하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에 본 의원은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대표 축제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개최 장소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의 편의성과 전시성 국화축제의 특성상 조형물의 설치가 용이한 넓은 공간을 고려하여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매번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회의 국화축제 기간 동안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관람객들이 자가 차량으로 축제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앙체육공원의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국화축제는 매번 비슷한 포맷으로 구성되어 축제의 새로움과 다양성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익산시 축제 전용 공간 마련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 대표 축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축제 전용 공간 조성으로 다양한 초하루와 함께 국화축제를 개최한다면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부지도 함께 조성하여 축제 기간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축제 전용 축제장에서 국화축제 이외에 다양한 축제도 개최한다면 익산시의 축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익산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다양한 초하루가 있는 축제가 있다라는 인식 변화를 통해 익산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관광지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익산축제의 또 다른 문제점은 개최하는 축제들이 대부분 단발성으로 축제 간 시너지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익산시에서 개최한 많은 축제 중 본 의원이 경험한 축제만 해도 국화축제, 서동축제, 익산야행, 미디어아트 페스타, 얼맥축제 등입니다. 다양한 축제로 익산시에 활력이 넘치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생기는 것은 좋은 방향입니다. 그러나 의미 없는 단발성 축제를 지속하기보다 더 나은 축제를 만드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축제의 효과와 내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축제 효과를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제를 통합하거나 축제 간 연계 개최를 통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보고 끝나는 축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하며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축제의 목적이 아닐까요? 익산시의 축제만을 연계하거나 통합하는 것을 벗어나 익산시와 자매 도시인 경주시와 함께 축제를 개최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지난 10월 경주시에는 제50회를 맞이한 신라문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신라의 상징인 경주시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행사로 경주시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아 있었습니다. 시장님, 익산에는 백제 문화의 상징인 미륵사지가 있고 백제와 신라의 화합, 통합, 그리고 사랑을 상징할 수 있는 서동 선화 공주의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쪽의 백제를 상징하는 익산과 동쪽의 신라를 상징하는 경주가 함께 축제를 개최한다면 서동 화합은 물론 축제를 통해 시민 대통합의 장을 만들어 그 의미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축제야말로 익산 대표 축제로서의 익산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많은 직원들의 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화축제의 경우 코로나 시기인 2020년을 제외하면 예산이 계속 증가하여 올해는
16억 원의 소모성 축제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축제 개최를 위해 소비하는 16억 원의 예산이 익산시의 예산 규모로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더 특징이 분명하고 효과적인 축제를 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익산시에서 국가축제를 비롯해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소비한 축제가 무려 10개나 되며 소규모 예산을 사용한 축제는 셀 수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0개 축제를 위해 참여한 공무원만 1,540명이고 그 외 축제 참여 인원은 파악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국가축제를 위해 함께한 1,001명의 공무원은 모두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국가축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축제를 위해 담당 공무원의 공백이 발생했고 행정 공백은 다른 직원이 대신해야 했으며 불편은 시민들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행정 공백을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축제를 개최하면서 예산과 인력을 사용하는 게 과연 익산시를 위한 일인지 시민을 위한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진정으로 익산 대표 축제를 만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내년에 익산 마하문화 대전의 개최 소식을 들었습니다. 2000년 청동기 문화의 중심지로서 익산의 역사 정체성을 담는다는 내용에 깜짝 놀랐습니다. 익산 시민 대다수는 화려하고 찬란한 백제 문화가 익산의 바탕이 되었고 관련 유적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시민들도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백제 문화유산이 남아있는 익산에서 역사적 전통성을 바탕으로 축제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백제 문화와 관련된 축제여야 합니다. 올해 많은 부분에서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또다시 어떠한 정체성도 담을 수 없는 새로운 축제를 개최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요. 익산 대표 축제라고 자부하는 국가축제가 20주년을 맞이하면서 매번 비슷한 축제를 즐기다 보니 축제가 매너리즘에 빠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축제만이 아니라 익산의 정체성이 담긴 정말 익산을 대표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익산시 축제에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